일상생활에서 가장 귀티가 안 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자꾸 지각해서 막 허겁지겁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 있죠. 이런 것들이 은근히 참 없어 보이거든요. 깔끔함, 실제로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 저 사람한테서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난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옷도 굉장히 깔끔해. 이러면은 거기서부터 뭔가 품위나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미지가 풍겨 나오는 거죠. 돈이 없더라도 귀티 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여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귀티 또는 뭐 부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매력의 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거는 뭔가 부유해 보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신분이 높아 보인다 뭐 이런 의미인데 여러 가지로 그게 함의하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바로 어떤 종류건 간에 바로 여유거든요. 근데 그 여유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살고 이런 직접적으로 생계를 위한 활동 이런 거하고 조금 더 벗어나 있는 활동이나 이미지 이게 바로 여유거든요. 근데 그걸 살짝만 표현을 해 줘도 우리는 귀티가 나는 또는 품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가장 귀티가 안 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자꾸 지각해서 막 허겁지겁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 있죠. 이런 것들이 은근히 참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아는 그 귀티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막 서둘러서 움직이고 막 시간 바트게 움직이면서 막 사과하고 다니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게 공통점이더라고요. 그게 은근히 굉장히 그 사람이 있어 보인다 이런 이미지를 무의식에 각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 여유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간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하고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게 더 일상성을 상중하하기 때문에 그 여유가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게 좀 더 비싸 보이려면은 어떤 요소를 가져야 할까요? 네, 그거는 옷이 너무 구겨져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거나 아니면은 누워서 집에서 이렇게 뒹굴뒹굴 하거나 이럴 때는 옷이 당연히 구겨지거든요. 그런데 뭔가 그 다려줄 사람이 있고 옷을 관리해줄 사람이 있고 이런 것으로부터 몇 단계로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그 매끈한 옷 그게 사실은 이미지에서 굉장히 귀티가 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명품 뭐 비싼 옷을 살 필요는 없어요. 그걸 어느 정도 그때그때 다려 입기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실제로 비싼 옷들은요. 웬만큼 다려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밥 정리도 좀 자주 해 주세요. 실제로 비싼 옷들은요. 그 실밥 제거를 하는 손이 또 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비싼 옷을 못 산다. 그러면은 그냥 나와 있는 실밥이라도 좀 정성껏 정리를 해서 다니면은 그게 좀 더 비싼 옷처럼 보이거든요. 반드시 '저 사람이 비싼 옷을 입었네.' 이런 이미지를 줄 것까지는 없어도 무의식 중에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귀티나 보여.'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깔끔함 그리고 좋은 향기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을 굉장히 귀티나 보이게 하는 그런 이미지에 도움이 되거든요. 뭐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 '저 사람한테서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난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옷도 굉장히 깔끔해. 이러면은 거기서부터 뭔가 품위나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미지가 풍겨 나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꼭 돈이 있어서 비싼 걸 입어야 돼. 꼭 비싼 거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 이래야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 없어 보여. 이런 그런 이미지로부터 좀 탈피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편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인간적 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버스에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서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연세의 지긋한 할머니가 제 발을 이렇게 살짝 밟으신 거예요. 근데 "어이구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와 저분 정말 옛날 분이시지만 굉장히 이렇게 돈도 많고 옛날 분이시지만 교육 수준도 높고 배우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자
소통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배려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저 사람의 상황이 어떤가라는 걸 한 번이라도 살피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이 왠지 모르게 귀티나 보이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인간적인 매력에 있어서 제가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바로 경청인데요. 우리는 보통 경청이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저 사람이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그걸 경청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경청이면은 진짜로 들어야죠.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실제로 듣지 않고 그냥 듣는 척만 하다가 '아 맞아요. 그래요, 그래.' 이런 식으로만 기계적인 리액션을 하면서 '나 경청 잘하는 사람인데 왜 나는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매력적으로 안 보고 왜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할까?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만 보려고 하고 왜 내가 얘기를 들어주는데도 나하고 그렇게 잘 지내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경청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드물고요. 드문 데다가 굉장히 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떤 연예계에서 유명하시고 좀 연세가 높으신 그런 분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을 해 보면은요. 그중에서 유난히 후배들이 많이 따르고 연세가 많은데도 젊은이들이 주변에 바글바글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을 보면요. 경청을 정말 잘하세요. 보통 연배가 아주 높거나 그 세대가 그러면은 다른 후배들, 나이 어린 사람들 말을 안 들어주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보면요. 리액션이 이상해도 끝까지 얘기를 들어줘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끝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야, 그거 개소리야." 그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그런 반응이 나올 때가 되면은 중간에 얘기를 끊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고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이걸 생각을 해 보시고 적확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매력이 많고 또 주변에 어떤 세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